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년 1월 1일 새해가 되면 우리가 어김없이 하는 행동이 하나 있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이 평범해 보이는 새해 전통 안에 숨겨져 있는 아주 놀랍고 심오한 철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새해 첫날 새벽 꽉 막힌 고속도로를 뚫고 그 뼛속까지 시린 바닷바람 맞으러 가보신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진풍경인데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대체 우리는 왜 매년 사소고생을 하면서까지 그 난리를 치며 동해바다로 몰려가는 걸까요? 이 거대한 인간의 무의식적인 습관 이면에는 과연 어떤 진짜 목적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 흥미로운 자료는 이 단순한 문화적 현상을 아주 고도로 구조화된 삶의 철학으로 쫙 풀어냅니다. 해맞이의 진짜 의미부터 시작해서 산과 바다의 에너지, 올바른 기도의 위치, 대자연의 법칙,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까지 순서대로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해맞이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 강의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매년 반복하는 관습에 대해 아주 묵직한 돌직구를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궁극적인 에너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돈? 아니요. 이 자료에서 강조하는 건 바로 시간입니다. 뜻없는 행사는 사고를 부르고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그냥 휩쓸려서 하는 텅 빈 행사는 결국 우리 귀중한 시간을 갉아먹고 사회 전체의 발전 동력까지 잃게 만든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인 거죠. 아니 그러면 대체 이 금 같은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하느냐? 이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그저 맹목적으로 복을 달라고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과 인류의 긍정적인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스케일이 확 커지죠? 자, 그렇다면 이 거창한 목적이 대자연의 에너지랑은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이 원리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강의를 보면 대자연의 에너지를 크게 산, 그리고 바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산의 기운은 양의 성질이에요. 묵직하게 기초를 다지고 내공의 힘을 기르는 에너지죠. 반면에 바다의 기운은 음의 성질입니다. 산에서 쌓은 힘을 바탕으로 지혜를 얻고 내 잠재력을 세상에 넓게 쫙 펼치는 에너지입니다. 도 닦으시는 수행자분들이 보통 깊은 산속에서 먼저 수련하고 나중에 광활한 바다로 향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자연의 이치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전통 개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옥수입니다. 옛날 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맑은 물 한 그릇 딱 떠놓잖아요. 이 강의에서는 이 물을 그냥 마시는 액체가 아니라 천지에 농축된 에너지하고 우리 사람의 영적 주파수를 딱 연결해주는 일종의 매개체로 정의합니다. 이 주파수 개념이 진짜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료에서 백두산 천지하고 동해바다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대자연이 직접 빚어서 알아서 세팅해 놓은 초대형 자동 옥수잔이랍니다. 진짜 재치 있으면서도 날카로운 통찰이죠. 지구상에 있는 물의 70%가 모여서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곳.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거대한 주파수 장치 앞에서 새로운 기운을 받아내려고 매년 바다로 몰려간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기도의 올바른 장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거대한 자연의 기운을 만나는 곳까지 결국 왔어요. 그럼 우리는 대체 어디에서 뭘 빌어야 할까요? 강의는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기도 룰북을 제시합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기준을 보면 우리가 서 있는 고도 높이에 따라서 빌 수 있는 소원의 스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집이나 베란다 같이 평지인 곳, 여기서는 우리 가족 안녕을 빌어야 합니다. 고도가 한 30% 정도 되는 곳에서는 사적인 문제들을, 70%쯤 올라가면 지역사회나 단체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하고요. 마침내 뻥 뚫린 산 정상이나 끝없는 바다 앞에 섰다? 그때는 오직 국가, 사회, 크게는 인류 전체를 위한 거시적인 소원을 빌어야 한다고 딱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한테 진짜 직설적인 팩트 폭행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 광활하고 먼 바다까지 가서 개인적으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건 대자연의 법칙상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 내 개인적인 소원은 여러분 집 베란다에 물 한 그릇 떠놓고 빌어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아, 살짝 찔리시나요? 네 번째, 대자연의 3대 7 법칙입니다. 앞에서 말한 자연의 이치가 이제 인간사회 전체의 규칙으로 확 확장되는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수학적 비율이 등장합니다. 강의에서 말하는 이른바 3대 7의 법칙입니다. 이 철학에 따르면 한 사람이 속한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공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를 이끄는 리더급 지도자다. 그러면 자기 삶과 마음의 무조건 70% 이상을 대중을 위해 바쳐야 합니다. 그 밑에서 실무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30%에서 70% 사이,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일정 비율 이상의 공적 헌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콕 집어 봐야 할 마지노선이 바로 이 30%입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시민인데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평범해도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의 최소 30%는 나 자신을 비우고 이웃과 사회를 위하는 공적인 마음으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30% 허들을 넘겨야 비로소 진정한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생기고 참된 삶의 궤도에 들어선다는 아주 명확한 논리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입니다. 이제 이 심오한 철학은 개인의 성찰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한 아주 거대한 의식의 전환을 촉구하며 결론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 이제 해맞이를 대하는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보자는 거예요. 더 이상 단순히 내 소원 하나 빌고 끝나는 빈 껍데기 축제로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자체나 국가는 국민들 가슴을 뛰게 할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는 행사를 기획해야 하고요. 우리 각자는 그 거대한 자연의 에너지 앞에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라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 인류와 사회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웅장하고 공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마주할 때 비로소 자연의 엄청난 기운을 받아 우리 자신이 진짜 빛나게 성장한다는 게 이 자료가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 어떠셨나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새해 일출 여행의 이면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기도의 장소와 고도부터 공적 헌신의 3대 7 법칙까지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치밀한 철학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첫날, 그 광활하고 웅장한 바다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지평이 한 뼘 더 넓어지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